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하락 추세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재료는 CPI와 브레이너드 연설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친 거는 CPI인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그죠? 물가지표입니다. 물가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서 뭐라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전문가들 이야기 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는 직접 숫자 확인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도 어차피 몰라요. 전문가들도 어차피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은 가뿐하게 무시하시고 직접 숫자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CPI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예상치고 여기 있는 값들이 실제 값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상치에 부합을 많이 했고요. 일부는 예상치보다 살짝 넘어가고 일부는 예상치보다 살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어요.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상치가 전반적으로 그 좀 높게 나와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왜냐면 다 알잖아요. 인플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딱 봐도 기름값, 식료품값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을 거라는 거, 평상시보다 좀 높게 잡혀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도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높게 잡혀 있는 예상치를 부합시키거나 했으니까 어쨌든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긴축 우려 이런 게 긴축 우려 이런 게 자극될 수 있는 거고, 긴축 우려가 자극되면은 또 다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화요일날 밤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애플,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상승하면서 일부 지수의 하락을 일부 시장의 하락을 일부 방어하긴 했는데 어쨌든 화요일날이나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다 빠졌다. 국제유가는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거 빼고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인플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튼 하락을 했고 어제 그 브레이너드도 연설을 하긴 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낮추는 게 연준의 주요 책무래요. 네. 한번 근데 리마인드 할 필요는 있어요. 연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 지키는 겁니다. 화폐 가치, 그죠?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게 연준의 존재 목적 제1번이에요. 2번이 이제 고용 어쩌고 저쩌고 이겁니다. 고용 시장의 안정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목표치인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 가치 지키는 거.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이 서로 상충할 일이 생긴다. 그럼 연준은 무조건 1번입니다. 1번. 무조건 1번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준은 경제를 어떤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시 되살려주고 이런 천사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얘들은 무조건 달러 가치만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뭐예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 가치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 가치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이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요걸 얘네들은 절대 연준은 절대 이걸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연준은 큰일 났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플레 낮추는 게 연준의 주요 책무래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끝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위대한 연준 파월 의장님이 지난 2년간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죠? 파월 의장도 틀리는데 의도적으로 틀린 걸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의견들도 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쨌든 의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조용히 말없이 그냥 그냥 쭉쭉쭉 하락하면 인플레도 잡힐지도 모르죠.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화해해서 갑자기 손잡고 제재도 다 풀리면 인플레 해결될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값도 150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이슈도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거고, 뭐 상하이 봉쇄, 뭐 등등 하여튼 안 좋은 인플레를 자극시킬 만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인플레 정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맞을지. 저는 아무런 의견 없습니다. 저는 정점일지 뭘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거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잘 진행되고 있구나. 요 정도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요. 비슷하게 요 홍남기 총재, 홍남기 총리 하여튼 이분도 나와갖고 최근 환율이 굉장히 높대요. 이것도 이분 생각이죠. 물론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다양한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과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의견이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거나 이런 거에 뭐 팔랑팔랑 해갖고 하여튼 이런 거에 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우린 숫자만 확인하고 추세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죠. 그리고 전쟁 이슈 관련해가지고 여기 요런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전쟁 이슈도 좀 잠깐만 좀 보자면요.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있죠. 뭐 보시면은 그 랜드리스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4월 6일 날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미국의 의지를 좀 미국이 별로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전쟁 이슈가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기사들이 여기 쫙 모여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랜드리스법 통과시켰다라고 하고 4월 11일 날 같은 경우는 그죠?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한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죠? 뭐 어쩌고 중국 미사일 최초로 유럽안을 지킨다 요런 기사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어제 뭐 또 결렬됐다라고 하죠. 이런 소식들 그죠?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아무튼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사실 저는 요즘 전쟁 이슈에 관해서 아예 그냥 신경 끄고 있거든요. 아무튼 전쟁이 이게 쉽게 차분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지금도 전쟁 진행 중이구나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을 좀 살펴볼 건데 어젯밤 같은 경우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젯밤은 굉장히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재밌긴 했는데요. 분봉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분봉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어제 저녁 영상 좀 빨리 녹화했죠. 어제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할 때부터 슬슬 하방 경직성 보이고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더니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이 급등했거든요. 오히려 급등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저도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거든요. 약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에 이 주식시장이 긴축우려란 재료를 갖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빠지는 게 논리적이고 말이 됩니다. 그렇게 빠져도 되죠. 그렇게 빠져도 되는데 내심 야 이거 너무 똑같은 재료로 FOMC 회의도 아닌데 뭐 어떤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나 물가 지표 뭐 이런 거 하나만 갖고 계속 너무 빠뜨려 먹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거 선반영이 아닐까? 이거 그 긴축 우려가 또 선반영됐다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급등하길래 아이고야 싶었죠. 역시나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오르는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개장하니까 전부 다 되돌리더라라는 거.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이 급등했던 거는 슈팅이었죠, 슈팅. 그래서 거의 보합에서 1%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아무튼 이런 추세를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추세를 이기지 못했다.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었는데 하락 추세 진행 중에 어떤 급등, 오버슈팅, 분봉상에서 사실 그 유일한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오버슈팅이긴 합니다. 가장 강했어요. 가장 강했던 오버슈팅. 최근 한 3월 말쯤부터 해서 시장 방향성이 바뀌고 나서
반등 끝나고 나서 나왔던 움직임들 중에 가장 강한 오버슈팅이 어젯밤에 나오긴 했어요. 어젯밤에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요. 하여튼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가장 강한 오버슈팅이 나오더니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가더라라는 거.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를 좀 증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 중에 너무나 지나친 갭상승 출발 이런 거는 오히려 시장 반등에 안 좋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음봉이 나타났다. 저거는 선물 차트니까 모양이 저렇게 나온 건데, 이거 현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 하락 추세 중이었잖아요. S&P 하락 추세 중이었는데 갭상승 너무 많이 하니까, 갭상승 너무 많이 하고 장중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하락으로 다시 되돌리더라.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4월 11일 날 이 하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 조금 좀 가파르다, 조금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한번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면서 아래쪽으로 밀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천천히 잘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시면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딱히 속도가 급하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 하여튼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 굉장히 건전하게 잘 가고 있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저항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락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맨날 말씀드리는 그 자리들, 그죠? 더 이상 숫자 언급 안 할게요. 맨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죠, 그죠? 그런 자리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어쨌든 좀 오래 빠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지만, 뭐 어쨌든 시장은 잘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자. 예. 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이제 좀 다른 것도 살펴봐야겠죠. 주식시장만 볼 수는 없고, 약간 빅스까지만 좀 보고,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또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빅스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 이런 것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예, 특별히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은 갑니다. 그죠? 어설프게 움직이면 어설프게 움직이면 오히려 뒤통수 맞는 거고. 자, 하여튼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급락했다가 오히려 이제 반등을 이어나가서 이제 어느샌가부터 달러 인덱스는 100자리를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3자리의 시대네요. 이제,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잘 가고 있고, 이제 여기 어딘가 지금 100.4 정도 되는데, 여기 어딘가를 넘어가면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 102까지 크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 딱히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아무튼 달러는 잘 가고 있다. 달러가 이렇게 잘 가고 있으면 뭐냐, 당연히 그 신흥국 환율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최근에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어제부터 하긴 했는데, 더 가더라도 좀 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젯밤에 일시정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물가지표 기대치에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오르긴커녕 멈추잖아요. 그죠? 약간 선반영 이런 개념도 좀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어젯밤에는 뭐 이런 움직임, 뭐 일부는 쉬어가고 일부는 더 가고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보였지만, 다들 그 자기 진행 중인 추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추세의 어떤 뭐 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래로 잘 가고 있고, 달러는 잘 위로 가고 있고, 금리도 위로 잘 가고 있고, 추세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 진행 중에 뭐 하루 이틀 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일시정지 되기도 하고, 일부는 되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큰 방향성은 문제없이 이렇게 저들끼리 잘 가고 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쉬어가면서 그 미중 그 금리차 역전됐던 거는 다시 정상으로 살짝 돌아왔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간 장단기 금리차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일단은 그죠? 일단은 추세는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제 일찌감치 좀 전환이 된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 생각엔 테스트 정도는 좀 남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어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이게 이 흐름이 좀 가파르네요, 그죠? 장단기 금리차 그래서 역전은 며칠 천하로 끝나고 이제 좀 다시 정상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선 이게 뭐 좀 빠르다 아니면 뭐 좀 늦게 된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베팅에 뭘 바꾸고 포지션을 바꾸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바로 급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회복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좀 빨리 안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예전에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제 예상보다 좀 시장이 빨리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이런 게 저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정상화되니까 이런 주식시장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일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을 좀 어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국제유가 95달러를 시원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박스권 97, 98, 여기 95에서 한 98 정도 사이의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척 했죠. 여러분들 100달러는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걸 어제 돌파한 척 했다라는 것은 나 이제 위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일 수 있어요. 유가 베팅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좀 더 보셨으면 하는 자리가, 이게 지금 일봉상에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락이 진행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돌파한 척 하는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요, 삼각 수렴형 위쪽으로 돌파한 척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100달러에서의 움직임도 중요했는데, 지금 이 95달러는 진짜 중요한 이 자리는 넥라인 100달러보다 의미가 훨씬 더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요. 이 자리가 붕괴 안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인 거예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이 자리가 100달러, 그 94달러, 95달러 여기가 100달러 자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안 빠진다면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계기일 수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보고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 축소 정도라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생각들 좀 해보세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금 안 빠지고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며칠간의 어떤 박스권 상단 98을 돌파한 척하고 저항이었던 100을 돌파한 척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국제유가에 더해서 금값 같은 것도 보시면은 1960을 시원하게 돌파한 척 했거든요.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전쟁 이슈 터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죠. 전쟁 이슈 터지면서 다 같이 급등했던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루브라, 러시아 루브라, 그리고 뭐 국제유가, 금값, 또 뭐가 올랐죠? 하여튼 또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전쟁 나가지고 전쟁 때부터 딱 급등한 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여전히 전쟁이 불러일으킨 이런 고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이 친구들 지금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이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 중에 단 한 놈도 죽은 애는 없거든요. 전부 다 지금 한 번쯤 더 이게 위로 가려고 지금 애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정도까지 점검을 했고, 한국은 오늘 오르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세상 일이 참 재밌습니다. 어젯밤 미국 어젯밤 미국 장 초반의 모습이 사실 딱 이랬는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강할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은 어제의 고점 자리를 지금 넘어가 있죠. 이미 어제의 고점이 55.05였는데 근데 지금 55.4니까 어제의 고점을 돌파한 척 했다라는 건 어쨌든 나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358까지는 뭐 올라도 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런 건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일단 누가 봐도 일단 하락 중 일시, 예, 지금 이건 뭐 하락의 일시정지 이 정도 의미 보다는 물론 조금 더 크겠죠. 상승률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하락 중 반등입니다. 하락 중 반등인데 이 보시면 지난번에 낙폭이 그래도 조금 좀 있긴 있었던 거예요. 5일선과 이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5일선 터치하거나 5일선 살짝 넘은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하락이 어쨌든 좀 누적된 게 좀 있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된 그 5일선과 좀 이격도 이런 게 넓었던 걸 어느 정도 좀 되돌리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정 뭐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거 좀 나와줘야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빠지는 게 막 급락 이런 것보다 천천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뭐냐 자꾸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은 일단 뭐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뭐 한국이 꼭 하락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계속 좀 독립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비싸다고요. 그죠? 옵션이 많이 비싸요. 콜이건 푸시건 둘 다 비싸요. 그러니까 최근 이번 주에 계속 풋옵션들한테 좀 살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저런 움직임 나오면서 좀 풋옵션들 살 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추세에 엄청난 영향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350짜리가 참고로 이제 전저점 자리는 346 어쩌고저쩌고 찍혀 있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350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350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34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중요한 그나마 의미 있는 자리는 350 그리고 3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6 이런 자리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는 350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제 일단 350 터치 못했거든요. 아마 터치하러 가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코스닥 시장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좀 하락 쪽으로 힘을 좀 썼으니까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1295 혹은 1300짜리 다시 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다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올라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어딘가 저항이 있으면 그 저항 확인하고 그 저항에서 멈추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한국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요. 한국은 이미 완연한 하락 추세라서 할 말이 없고 전 어쨌든 미국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하락 추세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추세가 죽지 않은 주요 종목들도 있고 테슬라, 애플 이런 애들은 아직 추세가 안 죽었단 말이죠. 주도주가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전 미국 주식시장이 숏 포지션 들고 있으면서 약간 걱정이 되지 한국은 일단 별로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 혹시나 이번에 여기 요렇게 해서 산바닥이 혹시나 만들어지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어쨌든 이거 산바닥 완성하더라도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하면 또 뭐 황이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